65쪽 70장이죠. 지금 공부하는 데가 양주인가요? 양주 서경으로 인환시례하여 부잠하며 유면하며 이부위하여 난누하하니라. 여긴 서경은 서경산 이름입니다. 서경산으로 인하여 환수가 이에 와서 그 다음에 잠수에 떠다니며, 그러니까 두 물이 합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면수를 넘어서 그 다음에 위수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나누하니까 하수를 어지럽혀서 갔다니까 하수를 가로질러 건너갔다 이런 뜻입니다. 양주에 들어가 있는 물들의 그 물길을 가지고 표현했는데요. 그 다음 뒷면을 보면은 서경은 산명이니 지리지에 보면은 제 농서군 임조연 서쪽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금 조주 임다면 서남이라. 지금의 조주 임다면의 서남 쪽이라. 환은 물 이름이니 수경에 왈서경지 남의 환수 출원이라. 서경산의 남쪽에서 환수가 나온다라고 하였느니라. 소시왈 한시 출리 양이요. 한나라 때 아니 한나라가 아니라 한수가 되겠죠. 그래서 한수가 처음 나와서 한수가 처음 나왔을 때 나온 그 물 이름이 양수가 되고, 동남유이 면이요. 동남쪽으로 흘러가서 면수가 되고, 그 다음에 지한중하여 한중에 이르러서 동행위 한면이라 하니 동쪽으로 가서 한수와 면수가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한수 면수 하지 말고 그냥 한수의 면수니까 한면이 되었다라고 아니라, 역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자서경이 지겸가하여 서경산으로부터 겸가에 이르러서 부서한하니 서한에서 떠서 서한으로 떠갔으니까 서한과 합쳐졌으니 서한이 즉 바로 앞에서 나온 잠수이라. 자 서한 그 다음에 소류이 개어 진도개 하여는 저 서한에서 그 다음에 서한에서부터 소류니까 거스를 소자가 되겠죠. 거슬러 흐르다가 이를 개자 저 진도의 경계에 진도니까 진도란다. 진수의 경계에 이르러서 저 그 막혔다. 어디냐면은 양지진에서 양지진을 막고, 양지진이라고 하는 경우 지금 그 양수의 지류의 나루터 이렇게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양지진을 막고 남역 강북하여 남쪽으로 저 강북 매의 그 북쪽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리가 맞나요? 아니야 잠깐만 이소 그 옆에 속에 거슬러 올라갈 소자 비스트말 리자에다가 그 다음에 리자죠. 이어질 리자 일이 접 한면하여 비스트음이 가다가 저 한수와 면수와 접하여서 그 다음에 한천을 지나가서 역한천하여 지우 포수하고 포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유포수의 기우, 그 다음에 아령지 남계하여 그 다음에 포수를 지나서 그 다음에 아령이죠. 아령의 남쪽의 계곡에 이르러, 밑 기자는 닿다 이런 뜻이니까 이르러, 그 다음에 환우 이때 사자가 아니라 그 골짜기 이름으로 읽을 때는 그 뒤에다가 다음 페이지에 그 주석 달아놓은 거예요. 양주의 골짜기 그 이름으로 읽을 때는 야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댈 관자죠. 관우 야천하고 야천에 물을 대고
개우 무공이 저 무공에 이르러서 북이 이부 위라하니 북쪽으로 그 다음에 위수로 들어간다라고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한 무제 때에 인유 상사여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서 욕통 그 다음에 포야 도급 조원을 원래 포수와 그 다음에 야천의 길을 통하게 하여서 조 그러면 백기를 낸다라는 뜻이죠. 백기를 내달 백기를 내줄 것을 요청하거늘 사하 장탕문지하니 이 일을 바로 장탕하게 지시하고 그 다음에 문지하니 그 장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무제 때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밑에 잠깐 그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반순복비라고 하는 그 일화를 남긴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그 홍리로 이름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순복비인데요. 반순복비라고 해서 그 어디냐 그 어렸을 때 이 사람이 그 법에 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법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 아마 한 10살 좀 넘었나요?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저기 어디야 찬장에 생선 고기가 있으니까 저 고기를 왜 그렇게 두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리려고 두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있으니까 저 쥐새끼가 먹지 않도록 좀 단속 좀 잘해라 이렇게 해서 잘 좀 지켜놔라 그랬는데 애한테 그거 시킨다고 뭐 쳐다보고 있겠나요? 놀다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고기가 없어졌잖아요. 쥐가 다 물어간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와서 어쨌냐 그랬더니 보니까 저 고기도 없고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얻어맞았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쥐새끼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서 쥐구멍이란 쥐구멍 다 뒤져가지고 정말 그 먹다 남은 고기 덩어리하고 쥐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포고문을 쓰는 거야. 아까 그 판결문을 쓰는 거지. 판결문을 쫙 써놓고 나서 그걸 쫙 읽고 그 다음에 쥐를 저 문 앞에서 사진을 찢어서 주겠답니다. 아버지가 그걸 가만히 보더니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애가 썼던 판결문을 읽어봤더니 야 어린애가 쓴 거 치고는 대단히 잘 썼거든요. 그래서 아 나중에 이쪽으로 키우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법에 대해서 쭉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대단히 해박한데 그때 당시 한무제 때 그 안이라고 하는 아주 청년결백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그 한무제에 대해서 이리저리 비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그 한무제가 조금 너무 지나치게 뭐 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동조하는 뜻으로 해서 입을 좀 삐죽거렸던가 봅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걸 가지고 황제한테 고변을 한 거야. 그래서 황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진 자다 그랬더니만은 그걸 장탕한테 맡겼거든요. 장탕이 신문을 하는데 너 이러이러하더라. 아니면 그 전에 이제 그 한무제하고 장탕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아내한테 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조공을 바치는데 어떤 벽 구슬을 하나 바치는데 그 조공 물품으로 근데 그 구슬을 싼 그 가죽이 무지무지 비싼 무슨 사슴 가죽인가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아무래도 저자가 조금 마땅찮은 그 표정을 짓고 있길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있는 대로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4,000냥의 구슬을 바치는데 4만 전이나 나가는 저 사슴가죽으로 싸는 것은 이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황제한테 바치는 조공 물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둘 다 좀 영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이런 고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장탕한테 이제 네가 이제 심사하라 그랬더니 여차저차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나 그런 생각 전혀 없었다. 아니 사람들이 너 지금 입을 삐죽거렸다고 한다. 삐죽거렸다라고 하는 거 네 속심에 그 뭔가 한무제에 대해서 이 비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뱃속에 그냥 네 뱃속에 마음속에 비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라 그래서 사형시켜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나중에
가혹한 형벌을 복비법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옛날로 표현하자 막걸리 보안법. 그 박정희 정권 때, 유신 정권 때 막걸리 마시다가 비판하면 거기서 잡혀가는 딱 고식의 그 법 집행을 강하게 한 걸로 그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데 반드시 나쁜 평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조금 이렇게 잡혀왔을 때는 야 뭐 먹고 살기 어려워서 저렇게 한 건데, 그래서 대체로 백성들이 법 어겼을 때는 관대하게 다 풀어줬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망도 받았던 사람이죠. 그 장탕에게 물었더니 이르기를 포수 통면하고, 포수는 지금 면수와 통하고 야수 통위하니, 야수는 위수와 통하니 개 가히 조라. 그래서 가히 그 백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남양하여, 그 다음에 남양 땅을 따라서 종면입포로되, 저 면수를 올라가서, 면수 쪽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포수로 들어가는데 포절수하여, 그 다음에 포수가 끊어져서가 되는 거죠. 포수가 끊어져서 그 다음에 지야간 백열이는, 저 야수에 이르기까지의 백열이는 수레로 옮기고, 그 다음에 종야하 위하니, 그리고 이제 야수를 따라서 저 위수로 내려가니, 이와 같이 하여야 한중의 곡식이 가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였느니라. 경에 보면은 위 불언 포야자는 면수와 위수를 말하면서, 그런데 포수와 야수를 지금 말하지 아니한 것은 앞에 지금 70장의 그 내용과 관련한 건데요. 말하지 않은 것은 인대의 견소라. 다시 말해서 큰 것을 들어서 작은 것을 나타낸 것이라. 포야지 간에, 포수와 야수의 사이에는 절수백리라. 물이 끊어진 것이 백열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육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라고 하는, 별도로 육지를 넘어간다, 별도로 수레를 타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유라고 하는 글을 썼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수에 떠가다가 그 다음에 면수를 넘으면니까 나머지는 이제 육지로 해서 넘어간 것이고, 연이나 경문즉 당활 유위언을, 그런데 또 경문해 보면은 응당 위수를 넘어갔다라고 하여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면수를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가히 자세하지 못하느니라. 절하이 도활란이라. 그리고 하수를 끊고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수를 가로질러 넘어가는 것을 난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앞에 이 또한 자세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임금이 치수사업할 때 이때 하고 지금 한나라 때 이르러서도 지금 몇 년인가요? 100년, 한 2000년? 2000년이 넘는 거죠. 그래서 워낙 긴 세월이기 때문에 자세하지 못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흑수 서하의 유옹주라. 이제 마지막 9번째 주입니다. 흑수와 서하의 옹주라. 옹주는 맨 위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북쪽이 되겠죠. 그러면은 옹주의 지역은 서거 흑수하고, 서쪽으로는 흑수에 거처하고 옹거하고, 그 다음에 동거서하니, 동쪽으로는 서하에 이르니 위지서하. 여기서 서하라고 한 것은 주 익도의 언냐라. 다시 말해서 그 기주의 이게 아니라 기주의 도읍지죠. 다시 말해서 제도, 요임금의 도읍지인 바로 제도인 기도를 주장으로 하여서 말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옹주에 보면은 약수 기서하며, 약수가 이윽고 서쪽으로 흐르며 라고 하는데, 오늘날 그 감숙성 내몽고 그 자치지역이 있는 거죠. 자, 약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보면은요, 그 밑에 유종원이라고 하는 그 당나라 때 사람이죠. 유종원이 왈 서해지 산에, 서해의 산에
유수언하니 물이 있으니 서쪽 바다 서해의 산에 서해라는 게 지금 어딘가요? 그럼 서해 바이칼 호수 쪽으로 되나 흑해 쪽인가요? 어떻게 되죠? 저 터키 위쪽이 아마 내용상으로는 좀 거의 흑해 비슷할 쪽일 것 같은데 서해의 산에 지금 물이 있으니 거기 보면 산환 무력하여 산환 그러면 이제 이리저리 흩어져서 물이 힘이 없어서 어느 정도로 힘이 없느냐 불능부계하여 능히 저 지푸라기 하나 티끌 하나를 짊어지지 못하여 그러니까 티끌이 물에 떨어지면은 그 물이 그거 하나 짊어질 힘이 없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투지즉 그 지푸라기를 그 티끌을 하나 집어 던져 놓으면은 위미 그 다음에 점몰하여 위미 그러면 쓰러져서가 되는 거죠. 쓰러져서 빠질 점자죠. 빠져서 급저히 후지라 그리고 바닥에 이르고 나서는 그 다음에 가만히 또 그쳐 있다 그랬습니다. 물이 흐르는데 티끌 하나도 이렇게 흘려 떠내려 보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왈 약이라. 기서자는 이미 이윽고 서쪽에 있다. 서쪽이라고 하는 기서라고 한 것은 도지 서류라. 서쪽으로 흐르도록 인도함이라. 지지에 온 제 장액군 그 다음에 산단현에 있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설씨는 약수는 출토곡 혼계 궁석산 하여 토곡 혼계의 그 궁석산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산단서 산단의 서쪽으로부터 지 함려산하여 함려산에 이르러서 여 장액현 하합이라 하니 장액현의 하수와 합한다라고 하였느니라. 또 안통감컨대 그러면은 자치통감이 되겠죠. 자치통감을 살펴보건대 위나라의 그 태무가 격유연일세 유연을 치고 쳤을 때에 그때 요수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서행지 그 다음에 토원수하여 서쪽으로 가다가 토원수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군대를 나누어서 수토하고 그 다음에 그 수토라고 하는 건 약탈하고 토벌하고 또 그 다음에 이순 약수하여 그러다가 약수를 쭉 따라서 서행치 그 다음에 뭐예요? 총야산이라 하니 그래서 서쪽으로 갔다가 아니 총이 아니라 탁자가 되죠. 탁야산. 그 탁야산에 이른다라고 하였느니라. 곧 약수는 지 토원수의 서쪽, 제자죠. 토원수의 서쪽과 그 다음에 탁야산의 동쪽에 있음이라. 자, 북사를 보면은 거기에 그 태무가 토원수에 이르러서 분군 수토하여 군사를 나누어서 수색하면서 토벌하여 동쪽으로 지 한해에 이르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장액수에 접하고 북쪽으로는 건널 도자로 해야 되겠네요. 북도 연년산 북쪽으로는 연년산을 건넜다라고 썼으니 제자를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겠죠. 북사체에 그래서 썼으니 여통감소이라 자치통감과는 조금 다르니라. 여한의 장액수 약수의 위근호화 그랬네. 그래서 한해와 장액수가 약수와 서로 가까움이 되는가 어찌 가까움이 되는가 그랬네요. 정신은 서역전을 근거로 하여서 이 약수의 제지조라 하여 약수는 조지에 있다라고 하면서 원인 그 인용하여서 심실이라 인용하여 가지고 아주 매우 자세히 밝혔느니라. 그러나 장안에서 서쪽으로 행 1만 2천 여리하고 서쪽으로 1만 2,200리나 가야 하고 또 100여일 동안 가야
바야흐로 조지에 이르느니라. 그 옹주와의 거리가 여차지 원하니 이와 같이 머니 위, 기, 응, 궁, 황이, 독이, 유야제아 그랬는데 궁황 그러면은 궁벽하고 황폐한 곳에 그죠? 황폐한 곳에 응하여 궁벽하고 황폐한 곳에까지 가가지고 그 물길을 과연 인도하였겠는가 그랬죠. 우가 굳이 궁벽한 데까지 가서 물길을 인도하였겠는가. 그래서 여기 이런저런 사람이 예를 들은 그 경우는 조금 맞지 않더라라는 거죠. 아주 높이까지는 않고 약수 일정 정도까지만 조금 가서 정리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73장에 거기 제가 해석을 좀 잘못해놨는데요. 경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어질 촉자를 읽으세요. 촉, 위, 예하며가 경수가 위수와 예수와 속하며니까 위수와 예수와 이어지며로 하세요. 경수와 위수와 이어지며 하고 그 밑에 토도 조금 잘못된 게 많은데 경수와 위수와 예수는 새 이름, 물 이름이니까 위에 있는 경위예 물명인데 경수는 글자들 보면은 우리 천자문에 뭐가 나오죠? 부위 거경. 거경 요거 나오죠. 두물 차이가 요거는 되게 빠르죠. 글자 보면 안 보여요. 요거는 경자가 지하수 경자죠. 여기 보면 땅속에 물길 있는 거 지하수 경자가 되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땅속 물길이란 건 좁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좁은 통로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름길 경자가 되죠. 소록길 경하고.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갑니다. 물이 맑을까요? 탁할까요? 처음에 막 할 때는 했겠죠. 그런데 흙을 계속 하니까 돌만 남죠. 굉장히 맑죠. 지하수 원래 굉장히 맑죠 또. 그죠? 그 다음에 위수는 밥통이 있자죠. 중앙토죠. 어떻게 되겠어요? 완만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흙탕물 다 짓고 있는 거죠. 탁하죠. 이건 탁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맑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청탁을 대비할 때 그래서 위수와 경수로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 사진 찍는 거 보면 완전히 노란 물하고 하나는 완전 파란 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 이름이나 특히 물 이름 같은 경우로 이렇게 보면은 이 물 대체로 어떤 물이겠다라는 판단 듭니다. 아까 약수 같은 경우 대표죠. 얼마나 약하게 흐르면은 그래 티끌 하나도 못 띄워가지고 티끌이 조금 들어가다가 푹 들어가면 그냥 가라앉은 채로 가만히 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 같은 경우는 물 안쪽으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비 예라고도 표현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제 가는 물. 경수는 지리지에 보면은 출안정군 경양현 서쪽에서 나온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송나라 때의 원주 백천년 견두산이고, 그 다음에 동남쪽으로 풍익 양릉현에 이르러서 위수로 들어간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영흥군 고릉현이라. 위수는 지리지에, 옮겨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지리지에 그 농서군 수양현 서남 쪽에서 나온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위주 위원현 조서산 서북쪽에 남곡산, 서북쪽 남곡산이고, 동쪽으로는 경조, 그 다음에 선사공연에 이르러 하수로 들어간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화주 화음년이라. 예수는
지리지애로 이것도 있죠. 이런 경우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저 작은 글씨를 일일이 다 변환하기 힘들죠. 요걸 하나 딱 따가지고 그 다음에다 계속 주석을 갖다 붙이면서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하다 보면 안 고쳐지고 그냥 넘어가 생기는 문제예요. 지리지의 장예하니 예라고 지었으니까 위에다 초두자를 쓰고 밑에다가 안내자를 쓴 예를 썼으니 부풍, 견현, 그 다음에 자포수에 아니 현포수에 예수가 그 서북 쪽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경수로 들어간다라고 했으니 지금의 농주 견원현 그 다음에 현포수에 예수가 있느니라. 줄의 직방직에 보면은 옹주의 그 천은 경수와 예수라 하였고 시에 보면은 예수가 시에 보면 시경 지금 공유편에 나오는데 예수의 물가에 나가 선다. 국지 즉이니까 예수의 물가에 나아가 선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굽이진 곳 표현하는 거니까요. 개위시에라 다 이것을 이름한 것이라. 그 다음에 속이라 읽지 말고 촉이라 읽으세요. 저 해석도 촉이라 바꿔놓고 촉은 연속이니 우리말로는 그냥 뒤는 연속 그냥 이어짐이니 경수는 연속 그 다음에 어디 위수와 예수의 두 물로 이어지느니라. 그 다음에 칠수와 저수가 기종하며 칠수와 저수가 이윽고 따르며 칠저는 역시 두물 이름이고 칠수는 환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광주 동관현 동북쪽 그죠? 동북쪽 경계에서부터 와서 그 다음에 화연현을 지나서 지날 경자 그 다음에 저수와 합해진다라고 하였느니라. 저수는 지리지의 출북지군 직노현 동쪽에서 나온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방주 그 다음에 승군현 서북쪽 경계이라. 환우기에 보면 또한 뭐라 하냐면 저수는 방주 승편형 북쪽 자오령에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나온다라고 하였으니 세속에서는 그것을 자오수라고 일컫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유곡 자마 등천과 합하여 그 다음에 수이 저수라 마침내 저수가 되며 그 다음에 지광주 화원현하여 광주에 있는 화원현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칠수죠. 칠수와 합하고 그 다음에 동주 조읍편 동남쪽에 이르러서 위수로 들어간다라고 하였느니라. 이수상적이라 그럼 두 물은 서로 대등하다 얘기죠. 적대한다라는 얘기는 대등하다입니다. 서로 대등하니라. 그러므로 병언지하니라 나란히 두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종어위라. 그 다음에 위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지컨대 지리지를 살펴보건대 칠수는 부풍현에서 나온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조열치는 이는 바로 빈풍에 나오는 빈풍은 그 시의 빈풍이죠. 빈풍에 있는 바로 칠수라라고 하였고 수경에 보면은 칠수는 부풍 두양현에서 나온다라고 하였으니 정씨가 말하기를 지금 두양이라 그런 거 두양은 지금의 기산 보윤현의 땅이라고 하였으니 또한 한나라 때에 칠현의 바로 경계이라. 그 물이 위수로 들어가서 풍수의 상류에 있으며 그 다음에 위경서
위수 절차로, 그러면은 경에서는 지금 경에서 순서로 그 위수를 쭉 순서로 하여서 나아간 거. 그러니까 경서에서는 지금 경문에서 위수를 순서로 해서 차례대로 얘기를 하면서 합하지 아니했으니, 그러니까 여긴 지금 우공의 칠수는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지금 수경에 보면 칠수라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리지들 그 다음에 조씨나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이 얘기한 것하고 우공이 얘기했던 칠수는 아니라 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75장에 보면은 풍수 유동이로다, 풍수가 함께하는 바로다 그랬네요. 풍수는 지리지에 보면은 작풍, 이 풍자를 썼는데 부풍 악현, 종남산에서 나와서, 종남산은 어디죠? 시에 보면은 종남산은 그 주나라의 도읍지의 그 남산에 해당됩니다. 종남산에서 나와서 지금의 영은군, 그 다음에 운현산이라, 그 동쪽으로는 함양현으로에 이르러서 위수로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유동이라고 할 때 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위수와 함께 하는 것이라, 위수는 조서산으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동쪽으로 그 다음에 풍수라고 조서산으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동쪽의 풍수는 남쪽으로 물대고, 그 다음에 경수는 북쪽으로 물대서 칠수와 저수는 동북쪽으로 물대니, 그래서 뭐죠? 아까 촉한다, 촉하, 그죠? 이어지고, 그 뒤에도 그냥 여기는 이어진다, 뒤 밑에 해석은 이어진다 하고, 그 다음에 종 따른다 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한다 라고 한 것은 다 위수를 주장으로 하여서 말한 것이라 라고 했고, 그 다음 76장에 보면은 형기에, 그러니까 형산과 기산에 기려하고니까 이윽고, 물을 다 인도하였으니까 이제 그 땅이 드러나고, 그래서 여제세를 지내고, 그 다음에 종남산과 돈물산으로 지우조서산이라, 그래서 종남산과 돈물산으로부터 저 조서산에 이르렀다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형산과 기산은 두 산 이름이니, 형산은 북조의 형산이고, 그 다음에 지리지에 보면은 풍익현, 그 다음에 풍익 회덕현의 남쪽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광주 부평현, 그 다음에 굴릉원이라. 기산은 지리지에 보면은 부풍 미양현 서북쪽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봉상부, 그 다음에 기상현 동북쪽 심리에 있고, 그 다음에 종남산과 돈물산과 조서산은 전부 다 산 이름이라. 종남산은 지리지에 보면은 고문에서는 태일산을 종남산이 된다라고 하였고, 부풍 무공현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영은군 만현현 남쪽 50리에 있느니라. 돈물산은 지리지에 고문에서는 수산으로서 바로 돈물산이 된다라고 하였고, 부풍 무공현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영은군 무공현이라. 그 다음에 조선은 지리지에 농서군 수양현 서남쪽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위주, 그 다음에 위원현 남쪽이고, 속칭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청작산이 된다라고 하니라. 그 다음에 저 세 산을 들어서, 그러니까 세 산이 누구예요? 종남산, 돈물산, 그 다음에 조서산이 되겠죠. 이 세 물산을 들면서 소치 다스렸다라고 말하지 아니한 것은, 다스린 바를 말하지 않은 것은 몽상,
그 다음에 기려지문이라니까 이미 앞에 있는 기려라고 하는 이 문장에다가 나머지를 입혔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다스려졌다라는 뜻이죠. 여제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원습에 이를 지자가 되죠. 지적하사 지우도야 하시다. 아니 져야 하시다. 원하면 평원이 되고 습하면 습지입니다. 평원과 습지에 공적을 이루시어 그 다음에 저야에 이르셨다 하니까 평원 습지에 공적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다 물을 뺐다라는 뜻이겠죠. 평수토라는 뜻이니까 그래 광평활 너른 평원을 원이라 하고 그러니까 넓고 평평한 것을 원이라 하고 하습 아래가 축축한 것을 습이라라고 하니 시에 이르기를 뭐라 하냐면 타키스본이라 그 스본을 헤아린다라고 한 것이니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라. 그 다음에 정시가 얘기하기를 기지 제 빈이라 하니 그 땅이 빈주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 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나눌 분자의 고그룹자고 같은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빈풍이라 그래서 요 글자 썼죠. 같은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야는 지리지에 온 무현 동북 쪽에 그 다음에 휴도택이 있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고금에 예나 지금이나 이위 다 전부 다 저야라 라고 하였으니 원래 저자가 정확하게 원래 무슨 뜻이죠? 돼지 저자죠. 주에게 괴상으로 돼지 뭐예요? 그죠? 물개. 물개를 돼지시. 저 감괴라고도 감이고 괴명은 감이고 그 다음에 뜻은 물이고 짐승으로 표현할 때는 돼지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라는 말씀에는 습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약간 습지나 택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야에 이르셨다. 저야는 지리지의 그 휴도택이고 그래서 휴도택이 됐죠. 택이라고 하는 연모택자. 고금에 다 저야라고 했으니 지금의 경주 고장현이라 치수 성공은 물을 다스리고 공을 이루는 것은 자고이하라.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이라. 그러므로 먼저 산을 말하고 그 다음에 원습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피택 제일 이제 피택 방죽하고 연못이라 하니까 방죽을 쌓아서 이제 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만드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삼위 기택하니 하고 아니 삼위가 이윽고 자리를 잡으니 삼묘 비서라. 비서하도다. 삼묘가 크게 펴졌도다 한데 이 삼위 삼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우임금 편에서 순임금 편에서 나오죠. 순전편에서 그 삼위는 거기 보면은 순 그 다음에 착이죠. 삼묘지 진이 저 삼묘를 뭐예요? 추방한 그 추방한 땅이니 호기 위 돈왕이라 하고 하니 어떤 사람들은 그게 돈왕이 된다라고 하는데 미상기지라 그 땅이 자세하지는 못하다 그랬습니다. 삼묘의 차는 삼묘를 추방시킨 곳은 제 홍수 미평지 전이러니 아직 홍수가 다스려지기 전에 있더니 지금 여기서 삼위 이기 가거하니 삼위가 이윽고 그저 다 거기서 거처한다라고 하였으니 삼묘시 대유공서라. 삼묘가 이때 크게 공을 폄이 있느니라. 앞에서는 이 우가 치수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기주당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방했다가 이쪽에 옮겨가서는 이제 나름대로 공을 세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만 순찬 삼묘컨대 순임금이 삼묘를 추방시켰는데
추방시킨 것을 살펴보건대 이기 악지 우심자 천지하고 그 악이 매우 심한 자 옮겨가게 하였고 그리고 입 기차자 구도러니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들은 그냥 옛 도읍지에 그대로 두었더니 이제 기찬자 이 불서하고 아니 비서하고 이미 그 추방당한 자들이 이미 크게 펴졌고 거구도자는 오히려 구도에 있는 자는 그 다음에 걸경불복하고 더욱더 오히려 사나워져서 복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대개가 삼묘의 구도는 삼묘의 그 옛 도읍지에 있는 자들은 산천험자하니 산천이 험하고 막혀 있으니 그 다음에 기습사연이라 그래서 그 기운과 그 사람들의 습관이 하여금 그렇게 된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성격이 포악해지고 사나워진 것은 그 풍기의 영향이라 얘기가 되겠죠. 지금의 호남 그 요동에 때로 유적발하니 때로 그 도적들이 나타나는데 부의 순지하면 이들을 사로잡아서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묘성이다라고 하였는데 유종려하 그랬네요. 아마도 그 나머지 그 남은 그 종족들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 조상들의 그 성질에 따라서 뒤에 후대들 그 성격까지도 그대로 있고 우리가 요 비슷한 데가 또 장가게가 그러죠. 장가게 가보셨나요? 중국의 장가게. 장가게 여행 가면은 제일 먼저 항상 뭐라고 하냐면 항상 짐 조심하세요 예요. 중국이 그 공산화 시켜놓고 제일 늦게 60년대 이르러서야 공산화 시킨 적이 장가게라는 거 아니에요. 장가게는 저 이름 때문에 붙인 거죠. 장량. 한고조 유방을 도왔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 될 것 같아서 도망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 지역에 있으면서 그 지역 잘 다스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산이 전부 다 산으로 인해서 가로막히고 가지고 여전히 도둑놈들이 많아요. 여기 가면은 초기에는 이 자기네들끼리도 또 도둑질을 한답니다. 워낙 험해가지고 자동차는 초기에 없었고 주로 이제 그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전거도 세워두면 없어진답니다. 그 정도로 도둑놈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공산당 정권이 이리저리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거 좀 바꿀까 해가지고 내걸었죠. 그래 우리가 너희들 개발 다 해주고 거기 열어주고 관광지화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열어줬는데 제가 갈 때만 하더라도 그 들어간 입구에 도로가 있죠. 출렁출렁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공산당 정부가 여기다 이제 너네들 하라고 돈을 내려줬더니 이놈이 빼먹고 저놈이 빼먹으면서 도로 만들려면 이거 자갈 깔고 이거 뭐죠 아스팔트 한참 깔아야 되잖아요. 이 빼먹고 하다 보니까 얄팍해져 가지고 구덩이가 훅훅 패요. 그 정도로 대단한 그 또 어쨌든 여전히 그래서 도둑질하는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바로 여기도 지금 삼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왜냐하면 묘족들이 이곳저곳으로 추방 굉장히 많이 돼요. 지금 여기는 지금 서북 쪽으로 당하고 저 남쪽으로도 보내고 뭐 곳곳으로 다 보내니까. 그 다음에 79장 궐토는 유황양이니 토질은 누런 흙이니 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정색이라 누런 흙이다 그러면 최고의 상토가 되겠죠. 임시왈 물득기 상성자 최귀하니 그래서 물건이 그 떳떳한 성질을 얻은 것은 가장 귀하게 여기니 옹주의 토질은 황량이라 누런 흙이라 그러므로 기전은 비타주 소급이라 다른 주가 미칠 바가 아니니라.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궐전은 그래서 그 전은 유상의 상이요. 상의 상이고 궐부는 근데 그 부세는 어떻게 되느냐 중에 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은 1등인데 부세는 6등인 것은 지업이 인 공소야일세라 그랬죠. 땅이 좁고 사람들의 공이
적기 때문이라. 워낙 사람들 워낙이나 또 험준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쪽 보면은 또 항상 아까 장가게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습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보통 호텔에서 뭐 손수건이라 이렇게 빨아서 널면은 그 다음날 아침 바싹 마르잖아요. 아예 마를 생각 안 해요. 여기 장가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땅은 좋지만은 워낙 사람들이 적고, 그래서 부세는 6등급이고 곡물은 보면은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구림 난간이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구림 난간, 구림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옥이고, 난간은 돌 가운데에서 마치 이제 붉은 구슬하고 비슷한 것이라. 이하에 보면 서북 쪽에 아름다운 것은 곤륜허에 바로 구림과 난간이 있으니, 지금의 남해에도 청난간이 있으니 산호 등등이 이에 속한다. 산호 부치라, 산호 속냐라.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그래서 이 부세를 어떻게 하느냐. 부는 부적석하여 지우 용문서하여 회우 위에 하나니라. 적석에 띄워서 용문의 서하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위수와 예수에 모이게 하였다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적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지리지에 보면은 금성군 하관현 서남쪽 강중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선주 용지연 경계이라. 용문사는 지리지에 풍익 하양현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하중부 용문현이라. 서하는 기주 서하이고 옹주의 공물의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동북 쪽의 경계는 적석산으로부터 지우 서하에 이르고, 그 서남쪽의 경계는 회우 위에 위수와 예수에 모이느니라. 언위예는 위하고, 그죠? 이 위수와 예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불언하 하수를 말하지 아니한 것은 앞에 있는 그 양주의 문장을 다 받았기 때문이고, 다른 주 같은 경우에 공부는 또한 마땅히 부지 일도니 다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니 발차 예하여. 이러한 예를 내어서 이호견이라. 서로 간에, 그죠? 양쪽의 문장들을 서로 간에 바꾸어서 자 보면 될 뿐이니라. 그 다음에 안형서 주울 건데, 그 형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청한 것을 살펴보건대, 형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은 형서가 동진대 사람인가요? 사마광 그러니까 저기 후한때 공적 송나라 때 사람, 그 사람 뭐 이리저리 왕한석 변법 반대했다가 그 다음에 사마광 탄핵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자 어쨌든 그 형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형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청한 것을 살펴보건대, 희하로 하여 저 아래로 그죠? 희하의 그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타조 그 다음에 500척하여 이를 따라 내려가다가 거기 쭉 보면은 거기에 그 배 500척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황하에 술유 방하하여, 그리고 그 황하에다가 그 띄워서 내려 보내서 그 다음에 회주에 있는 서쪽에 소하의 안쪽에다가 감춰 두었다가 히아로라 한데, 나중에 이제 다시 히아로에다가 또 그 풀어놓는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면은 그 조사였던 이복이, 다시 말해서 이 백기를 담당했던 관리인
이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또 주청하기를 절지 형서 요경차선하여. 그런데 가만히 보건대 형서는 지금 이 배들을 이용하여서 제 병술류이 하거하여 거기다 병사들을 싣고서 그다음 물길 따라 내려가서 저 흥주를 취하고자 한 것인데, 그런데 개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수표에다가 이게 수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서로 대조해 보면서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조해서 살핀다라는 뜻의 개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회주에 있는 저 서쪽에 소하의 함수를 가만히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았더니 불활불급 일장이요. 그 넓이가 일장도 안 되고 한 장도 안 되고 깊이가 한두 자도 겨우 깊이가 한두 자에 미치는데 어떻게 그런 데서 배를 감춰둘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했고, 또 황하라고 하는 것은 과회주하여 저 회주를 지나가서 그 다음에 위정산에 들어가면은 그 석협이 그 바위로 이루어진 산골짜기가 굉장히 험착하여 매우 험하고 좁아서 자상추이 유직하여, 더군다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곧장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그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 수십 장이 되고, 그 다음에 영유 수십리라가 또 거꾸로 수십리를 흐르다가 바야흐로 둘이 합하는데, 그래서 영유는 그리고 그 급류와 그리고 또 급류를 영유는 여기서 영유, 그래서 급류를 맞이하면은 수천 난적책 뭐라고 했죠? 난적책 적자, 물이 낮고, 지금 난적이라 그러면 서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물이 계속 흐르다가 그러면 흐르면서 이렇게 삼각주가 이루어지죠. 삼각주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영유라고 하는 것, 영유하는 그 급류라고 하는 것은, 영유하는 금 대체로 물이 낮고, 그리고 오히려 여울 물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그 삼각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물 가지고는 불승주제니이다. 바로 배를 실어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배를 띄우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성약출이면 그 소리가, 그죠? 그 나오는 것, 그 소리를 보면은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러한 소리를 한다면은 이거죠. 이러한 소리를 하면은 필리 하국 모소리라 하니, 결국은 하나라 사람들이 결국은 참 모멸짓는, 우습여기는, 그저 업신여기면서 웃을 것이라 라고 할 것이니,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형서의 그 주장은 엉터리라 이 소리죠. 그래서 일이 점점 그 다음에 사수침이라 점점 그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이게 알기가 어려우니라. 형서의 그 글이 이복지언, 이복의 말과 같다면은 형서의 말은 가위 유이라 잘못되었다라고 할 만하니라. 그러나 차원 공부지로의 이 공물의 그 부세들을 보내는 길에, 공부를 보내는 길에 여괄 부적석하여, 또한 적석이 있고, 그 다음에 용문의 서하에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고래 이곳에 하도의 길이 정말로 통하여서, 그죠? 그 다음에 배로 노를 저어갈 수 있었거늘. 그런데 그래서 이복의 말이 이와 같은 것은 그럼 어떠한고? 그래서 고녹지하여 짐지 내가 여기다 기록하여서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세월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길도 좀 달라진 게 아닌가라고 해서 어쨌든 물길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좀 두 개를 비교해 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3장까지만 하고요. 83장에 보면은 직피는 모직과 가죽은 골륜과 절지와 그 다음에
아니 뭐죠 아니 잠깐 곤륜과 그 다음에 곤륜상과 석지와 그 다음에 거수인이 다 그 거수 석지 다 물이름인가요? 이 서융이 즉 서하도다 차례대로 나아가도다. 이거 곤륜사는 지금의 하원에서 나오니 바로 임강에 있고, 그 다음에 절지는 하관의 서쪽으로 천여리에 있고, 거수라고 하는 것은 수경에 보면은 하수가 저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동쪽을 돌아서 그 다음에 거수현 옛날 그 거수현에 있는 옛성의 북쪽을 지나간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그 삭방 그러니까 북방 땅에 가까운 곳이라 삼국시대에는 다 삼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세 지역이죠. 요 세 지역의 곡물은 전부 다가 피의 가죽옷이라 그러므로 직피 관제하고 맨 글머리에다가 직피라는 걸로 머리를 삼았고, 그 다음에 서방 융락이라 그 다음에 서쪽 지역에는 융족의 부락이 있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서융 총지라 그래서 마지막 서융으로 총괄하였다. 지금 옹주의 제일 마지막이니까 기주로 표현하면 제일 지금 서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쪽을 가서 제일 끝으로 표현하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이라고 하는 것은 취이고 옹주 수토 기평에 옹주가 이윽고 평수토함에 여공급어 서융이라 나머지 공이 다 서융에까지 미쳤느니라. 그러므로 제일 끝에다가 붙였느니라. 그 다음에 소시왈 청주 서주 양주 삼주는 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변방족들이 내이 회의 도의들은 바로 이제 비에다가 다시 말해서 광주리에다가 그 비단들을 담아서 보냈고, 지금 여기 세 지역은 역피 직피하고 직피연을 역시 모집과 가죽을 광주리에다 담았거늘 단고어유 전도 상략이라 옛 글에 보면은 이것을 때로는 전도하였고 뒤집어 놓기도 하고 또는 생략했을 뿐이니라. 그래서 그 문장은 마땅히 궐공 유구림 난간지 하와 난간의 그 아래와 그 다음에 부석지 상에 있어야 하니 간편 탈오라. 지금 아마 주간을 편집할 때 원래 지금 83장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 뒤에 있는 구림 난간 그러니까 81장 바로 그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81장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 그 축책들을 다시 하는 와중에 빠져서 지금 이게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편 탈로라 불가 부정이라 하니 그래서 가히 바르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여기다 지금 지적해 두었다 이 얘기죠. 우이 양주역 걸직 피하니 또 양주 또한 바로 그 모직과 가죽을 그 바구니에다 담았다라고 했으니 아마도 소씨의 설명이 그럴듯하다라고 표현했네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